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당연히 여기 나와있듯이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4가지 권이 들어있다는 건 충분히 알거든요. 지구 안에 대기권이 있다. 첫 번째. 지구 안에 땅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구 안에 물이 있다. 그죠? 지구 안에 생물 살고 있다. 4가지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구 시스템 그러면 4가지는 알 수 있는데 간과하는 게 뭐냐면 바로 외권입니다. 외권. 문제. 외권도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가 답이에요. 속한다. 왜냐면은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권에 속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태양, 달, 그리고 놓치지 않을 게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 지구 자기장이 지구에서 뿜어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구 바깥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외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 3가지가 외권에 있는 것들이고 태양이 당연히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달도 지구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뭐 조석 간만에 차, 밀물 썰물 일으키고 있고 막 그러고 있죠.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구 자기장도 없으면 큰일 나죠. 태양풍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 큰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3가지 외권에 해당하는 것들도 지구 시스템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속한다.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태양계부터 설명한 거 있는데, 태양계는 이런 거고, 지구 시스템이 이런 거다. 중요한 거, 지구 시스템에는 외권이 속해 있다는 거, 일단 그거를 체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제부터는. 기권. 자, 기권은 좀 크게 보면은,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쯤 되는데, 한 1000km에 해당하는 대기권이 존재하거든. 이 대기권을 기권이라고 불러줍니다. 높이는 한 1000km 정도 돼요. 우리 하늘을 갖다가 하늘천 그러잖아. 이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닐까? 아닐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 아무튼 하늘천 우연히 맞지 않아요? 똑같이 맞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자, 지구 지표면으로부터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기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태양 때문에 지표면이 먼저 가열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표면이자 x축으로서 온도를 표시하는 그래프예요. 지표면의 온도가 가장 높은 온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지표면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다가는 다시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를 원래는 보여야 돼요. 원래는 이러한 그래프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씩 만약 이것이 없다면 원래 상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권의 모습은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요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존층이라는 거,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의 기능이 뭐냐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잖아.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존층이 뜨거워집니다. 자외선 흡수 때문에.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원래 추워지는데 오존층 주변에서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떨어지다가 오존층 중심으로 다시 온도가 올라갔다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존층으로부터도 멀어질 거지? 지표면으로부터도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러한 그래프 패턴을 보이는 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이 주황색 그래프로 그려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무엇이 없다면? 오존층이 없다면 빨간색의 형태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의 변화. 첫 번째 층입니다. 1번 층.
점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층이죠. 온도가 떨어지는 층,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대류권이라고 첫 번째 층으로 불러줍니다. 대류권이라고 불러주고요. 두 번째 층은 다시 온도가 쭉 올라가는 층이죠. 다시 올라가는 층을 두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을 성층권이라고 불러주고요.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층을 세 번째 층 중간권이라고 불러주고 마지막에 쭉 올라가는 층을 마지막 층 열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열권. 첫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으로 구분한 기준이 뭐냐? 구분한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구분 기준이 뭡니까? 하면은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의 변화입니다. 답이야. 높이에 따른 기온, 온도, 공기 온도니까 기온의 분포.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키워드입니다. 높이라는 키워드하고 기온 분포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분포를 보이냐, 올라가는 분포를 보이냐, 다시 떨어지는 분포를 보이냐, 올라가는 분포를 보이냐, 이런 분포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책에 체크할 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라고 써있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그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써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도 좀 기억할 필요 있는데 11, 50, 80 여기가 11km, 50km, 80km예요.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야. 아까 우리 대기권의 높이가 1000km잖아, 무려. 근데 80km에서 이미 3단계가 끝났어. 그치? 그러니까 80km부터 1000km까지는 뭐라는 거? 다 10건이야. 그죠? 다 10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건이. 그래서 10건 여기 끝은 어디? 끝은 이 정도? 아니, 이 정도에 안타깝게도 여기가 중력이, 여기도 거의 중력이 없어요. 거의 중력이 없는 곳이라서 바로 이곳에 쌤이 기억하기로는 한 600에서 한 700km? 600에서 700km 정도 되는 그곳에 우주정거장이 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주정거장. 그 우주정거장이 완전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기권 10건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가도, 이 정도만 올라가도 거의 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건별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대류권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야. 잘 봐봐. 우리 온도를 잡으면은, 자, 아래쪽에 공기가 있다면 이 공기의 온도는 뜨겁고요. 위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차가울 거 아니야? 차가운 공기. 올라갈수록 공기 차가워지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 하지. 그래서 공기가 돈단 말이에요. 공기가 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류가 일어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류권은 가장 중력이 센 곳이게 돼요. 중력이 엄청 세서 여기에 대부분의 수증기들도 이쪽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올라가면 뭐가 생긴다? 구름이 생기고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기가 도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기층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공기가 좀 불안정하다, 도니까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첫 번째 대류권에서 일어나는 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성층권은요. 아래쪽 공기가 차갑고요. 위쪽 공기가 뜨겁습니다. 온도 보이나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죠.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공기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층을 보입니다. 안정하다. 첫 번째가 안정하다. 마지막에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의 항로로 이용되냐면 바로 비행기. 우리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게 여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딱 처음에 이륙했을 때는 막 떨림이 심한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되게 편안하게 가서 어디로 들어간 거야? 성층권 안에 진입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오존층 위로 올라가진 않겠죠. 그지? 오존층 아래쪽, 여기 이 부분을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뭐가 있는 곳이다? 바로 그 유명한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존은 O3라고 쓰죠. O3, 오존층, O3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예전에 배웠겠지만 이제 옛날에 만든 산소들이 막 풍부해지면서 그 다음에 생성된 게 오존층이죠. 오존층이 있기 전에는 아마 기온 분포가 빨간색 그래프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성층권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권은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도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가 일어납니다. 볼까요? 중간권, 아래쪽 공기 뜨겁습니다. 위쪽 공기 엄청 차가워요.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요,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중력이 좀 약하지, 수증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만, 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 우리 외부에서 운석 같은 게 막 떨어지면은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잖아. 근데 열권에서는 잘 못 타. 왜냐면 공기가 거의 없거든. 여기는 중력이 너무 약해서 열권은 공기가 거의 희박해. 그나마 공기가 좀 있는 곳이 어디다? 그나마 있는 곳이 중간권이라서 중간권에서 운석 같은 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가 발견된다고 표현하냐? 유서로 유성이 발견되는 곳이 중간권이라는 거야. 유성이 다른 말로 별똥별이라고 해요. 별똥별. 그래서 별똥별이 관찰되는 곳이 중간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0권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이는 기온입니다. 공기가 거의 희박하다,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어디랑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달과 매우 흡사한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달과 흡사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바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다. 낮과 밤의 기온차를 일교차라고 해요. 일교차가 매우 크다. 그래서 우주정거장에 올라가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에는 굉장히 추운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은 안 그런가요? 아래쪽은 안 그래. 아래쪽은 공기 때문에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날라주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래서 공기가 에너지를 교환시켜주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여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교환을 해줄 수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하고요. 마지막 하나. 여기는 뭐가 발견된다? 오로라가 발견되는 곳은 또 여기입니다. 자, 오로라는 뭐냐면 여기를 태양이라 한다면 태양에서 태양풍이라고 하는 입자가 날아갑니다. 자, 태양은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우리 원자의 구조 알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이 전자가 이탈된 상태예요. 이걸 이온화되어 있다고 표현하거든? 자, 이렇게 이온화된 입자들이 우리 지구를 향해 막 날아오는 거예요.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이온화된 입자가 막 날아온다. 이온화된 입자가 막 날아올 때, 즉 전기를 띤 입자가 막 날아올 때 우리 뭐가 날아온다? 태양풍이 날아온다라고 표현합니다. 태양풍.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니까 어느 쪽으로 막 쏠리냐면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인 거 알죠? 양극. S극, N극이라고 한다면 양극으로 이렇게 이 대전 입자들이 양극으로 쏠리다가 어디랑 부딪힌다? 첫 번째 대기권인 10권의 아주 희박한 공기지만 여기 부딪혀서 빠직 뭔가 이렇게 방전 현상 그것이 일어나는 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러한 원리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로라가 발견되는 곳은 북극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남극에서도 당연히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기권의 성분. 당연히 기권은 78%가 질소고요. 나머지 21%가 산소가 차지하고 있죠.
됐나요? 자, 당연히 열권도 대류 없죠. 열권 당연히 대류 없습니다. 여기도 아래쪽 공기가 차갑고 위쪽 공기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대류라는 현상은 없는 곳이 열권입니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기권 어떤 역할을 하냐? 지구를 보호해준다. 온실효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그 다음에 대기권 자체가 유성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유성체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호흡을 위한 산소를 제공한다. 또 광합성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한다. 생물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권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권 다음에 해당하는 직권을 할게요. 내용은 기권이 제일 많았고요. 이제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놓치기 쉬운 건 직권은 어디가 직권이냐면 우리가 지표면만 직권이다 생각하기 쉽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 멘틀, 내핵, 외핵, 멘틀 포함해서 이 전체, 지표면을 비롯한 이 전체가 직권에 속합니다. 즉 땅 밑에 전체가 다 직권이에요. 전부 직권입니다. 직권의 범위가, 모든 범위가 다 직권이라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각각 어떤 상태인지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1단원 배울 때 배웠으니까 잘 알 텐데, 여기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이라는 아주 무거운 물질, 그죠? 밀도가 큰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밀도가 작은 게 멘틀. 멘틀보다 밀도가 작은 게 지각이죠. 그래서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겁니다.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직권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멘틀이라는 부분이 직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직권의 80%? 직권의 80%가 멘틀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자, 이런 직권의 범위가 모두가 제일 많냐,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 이런 것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직권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공급. 식물 같은 경우가 뿌리를 내리고 물질 공급받는 게 직권이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서식처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 흐름과 대기순에 영향을 준다. 이건 뭐냐면, 자, 봐봐. 만약 직권이 이렇게 두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아래의 적도 부근에서 생성된 난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면 A 직권과 B 직권이 붙어 있으니까 이 따뜻한 바닷물은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여기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은 따뜻한 바닷물 근처니까 기후가 따뜻해요. 엄청 따뜻합니다. 기후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고,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구름 만들어서 비도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직권이 변화가 되어서 A 대륙과 B 대륙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갈 때 이 바닷물이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겠죠. 그러니까 모두 여기 부분과 여기 모든 부분이 다 아까 같은 해양성 기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짐에 따라서 기후도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직권의 역할이야. 직권이 변화를 일으키면 바람이 부는 방향, 그 다음에 기후, 또 온도 이런 것들도 다 변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읽어보면 직권의 역할 두 번째,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지형, 대륙, 해양의 분포, 이거 말하는 거야. 해수의 흐름과 대기의 순환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겠죠?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 변할 수 있어? 대기 순환도 변할 수 있겠네? 라고 인식만 해주면 되겠어요. 그다음 직권에서 솟아나온 화살을 펑 터져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현아, 화산 폭발하면 왜 기후가 변할까? 이산화탄소, 화산재. 맞아. 이산화탄소, 화산재.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 일으킬 수 있고요. 화산재는 그러면은 지구의 기온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집니다. 화산재가 햇빛을 막아가지고 지구 표면에 태양 에너지가 닿지 못하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수건에다가 염류를 공급합니다. 세 번째, 수건에 염류라는 것을 공급하는 기능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처음에 지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지각이야. 지각이 만들어지고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막 내려서 바다가 처음 만들어졌어. 이게 원시바다인데, 원시바다는 그래서 짜지가 않았다 그랬었어. 전혀 짜지가 않아. 그냥 민물이었어.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여기 어디? 지각에 녹아있던 어떤 물질이 이렇게 녹아 들어오고 화산활동으로 붕 폭발한 물질이 공급이 되면서 여기 뭐가 만들어졌다? 소금 성분이 만들어졌다. 정리하면 지각에서 녹아서 들어온 물질이 뭐다?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었고요. 이 화산활동으로 공급된 물질이 뭐였어? 염소라는 물질이었죠.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뭘 만들어? 소금 성분에 해당하는 NaCl을 만든 거야. 그때 우리 나트륨 같은 물질이 막 지각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을 뭐가 공급되고 있다? 수건에 염류를 공급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권은 수건에게 이렇게 염류를 공급해서 수건의 물질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른쪽 곁가지에 뭐 써있냐면요. 수건의 분포를 해서 우리 지구에는 바닷물이 제일 많죠. 97.2%가 바닷물이라고 되어 있고 2.8%가 바닷물이 아니죠. 바닷물의 반대말이 뭐야? 육수라고, 육수. 바닷물을 해수라고 하잖아. 해수의 반대말이 육수인데 육수가 2.8%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육수 중에서 또 2.15%가 뭐다? 빙하예요, 빙하 우리가 이용해 먹고 있지 않잖아, 그지? 빙하. 그래서 나머지 0.62%, 0.65% 정도만 우리가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하수, 강호수물이 그다지 1%가 채 되지 않는 그 물들을 우리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표를 통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표를 가지고 직접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해수에서 2.8%가 육수고 육수의 대부분은 빙하이고 빙하가 2.1% 나머지 퍼센트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 요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수건. 비중 있는 건 다 했네요. 수건만 좀 봅시다. 수건은 바닷물이죠, 바닷물. 지금 수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했는데, 자, 수건 중에 이제 대부분이 해수라는 거 얘기했고요. 수건의 이제 층상 구조를 좀 볼 건데, 자, 바닷물을 위에서 자르면 바닷물의 윗부분이라고 친다면은 태양 에너지가 이제 바닷물에 들어올 테니까, 마찬가지 이거는 윗부분이자 온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윗부분의 온도가 제일 높아요.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못 들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바닷물 밑으로 바닷물 깊이 내려갈수록 원래 온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한동안 바닷물의 온도가 유지되다가 떨어집니다. 한동안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바람이 불어서 여기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원래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닷물이 막 온도가 섞이니까 미지근한 물로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해요. 첫 번째 혼합층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기권에 있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혼합층도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 부근은 바람이 좀 세게 부는 편이야. 그래서 혼합층이 좀 두껍습니다.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좀 얇아요. 그래서 그 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쭉 떨어지는 중간으로 떨어지는 층이 있죠? 떨어지는 중간층을 수온약층이다.
수온 약층이다. 수온이 약하게,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온도가 몇 도로 일정해지냐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몇 도로 되냐면, 한 4도씨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크해볼까요? 자, 우리 그래프에서 심해층의 온도를 쭉 따라가면 여기 한 4도 정도의 온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해과자의 물은 전부 다 몇 도다? 한 4도씨 정도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4도씨짜리 물이 가장 무거운 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가장 큰 물입니다. 가장 무거운 물, 밀도가 가장 큰 물이에요. 4도보다 온도가 떨어져서 3도가 되면, 2도가 되면요, 오히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오릅니다. 위로 떠올라. 그래서 1도짜리, 0도짜리 물이 자꾸 위로 떠오르니까 바닷물이 어디서부터 온다? 물이 올 때 위에서부터 물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어쨌든 밑에는 4도짜리 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이 층은 그래서 심해층, 깊은 바다죠. 심해층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혼합층은 이제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는 바람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수온 약층은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층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층이라는 거고, 수온 약층은 좀 이따 된다고, 심해층은 4도씨짜리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죠. 수온의 변화가 없습니다. 혼합층도 일정하긴 하지만 수온 약층은 온도가 쭉 떨어지잖아. 변화가 없다는 거고, 수온 약층은 특징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 아닌데, 봐봐. 수온 약층은 아래쪽 물의 온도가 낮고요. 위쪽의 물의 온도가 뜨겁죠. 뜨거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거고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즉 되게 안정적인 층이야. 움직이지 않아. 바닷물이 안 움직여. 바닷물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 심해층하고 혼합층 사이에,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에 뭐가 일어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아니라 교환이 안 일어납니다. 뭐의 교환이 아니라 물질의 교환도 안 일어나고요. 에너지의 교환도 안 일어납니다.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것이 수온 약층의 특징이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위도 30도 정도 되는 도시야. 30도 중위도 우리 삶은 중위도 정도의 어떤 층상 구조를 한다면,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릴 거냐면 0도에 해당하는 이제 열대, 다른 말로 저위도를 잠깐 그려보면, 저위도도 이렇게 바닷물에 표층이 있다면, 아까 문제, 저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안 불어? 많이 안 불어. 바람이 살랑살랑 바람 많이 안 붑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부니까 혼합층이 두꺼워 얇아? 얇습니다. 혼합층이 얇아. 대신에 얇은데 만약 여기 온도가 18도씨부터 시작한다면 열대시가니까 여기는 몇 도부터? 한 25도씨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25도씨로 얇아요. 이해돼요? 하지만 얇습니다. 확실히 얇아요. 얇고, 그 다음에 여기 혼합층이 끝나면 이때부터 수온 약층이 쭉, 여기도 결국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여기도 가장 온도가 낮은 4도까지 떨어져서 쭉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주고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퀘스천,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 온도 범위가 넓을수록 발달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위도 지역은 18도부터 4도까지가 범위죠. 18도부터 4도까지가 이제 온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열대시가 한 25도부터 4도까지가 범위죠. 훨씬 범위가 넓죠? 이때 여기가 더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A 지역, 여기를 B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더 발달했다? B 지역이 수온 약층이 더 발달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두 지역 중에서 혼합층이 더 두꺼운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H승이 되겠죠. 이걸 그림을 안 주고 물어본다고. 그림 안 주고. 그림 안 주고 중위도. 열대지방. 그러니까 텍스트만 주고서 어디가 수온약층이 발달하고 어디가 혼합층이 발달한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수권의 역할. 태양 에너지를 수권이 저장하고 있어서 우리 지구의 온도를 조금 보호하는 역할, 지구 온도를 일정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 해수가 바닷물이 흘러감으로 해서 지형도 변화시키고 아까 난류 이런 것처럼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날라주는 역할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도 해주게 되고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공급해주고 서식지도 제공해주는 게 역할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이제 생물권과 외권과 생물권은 그냥 말로 할게요. 생물권은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말하죠. 생물들을 말하고 포인트는 뭐냐면 생물권은 외권을 제외하고는 지구권 어디에도 살고 있다. 지구계 어디에도 다 살고 있다는 거야. 봐봐. 수권에 사는 생물 있죠. 직권에 사는 생물 있죠. 그죠? 그 생물권 안에 사는 생물들 있죠. 기생하는 생물들 같은 거.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네 번째. 기권에 사는 생물이 있나요? 있다고 보는 거야. 새 같은 것들이 기권에 산다고 봅니다. 잠자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생활터전을 생각합니다. 생활터전. 산다는 건 생활터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같은 것들은 기권에 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기권도 서식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많이 헷갈리니까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외권에 살 수가 없죠. 자, 그다음 마지막 외권, 지구를 둘러싼 나머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을 의미하고요. 외권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외권은 첫 번째 에너지는 교환돼요. 에너지는 교환됩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 있잖아. 태양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나가고 있죠. 에너지는 교환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흐른다. 에너지는 흐르고 있지만 두 번째 물질은 교환된다 안 된다? 물질 교환 따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운석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대기 중에서 다 타버리죠. 대부분 타버리죠. 물론 오는 것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그리고 지구에서 어떤 물질을 내보내려고 해도 잘 내보낼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우주선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속력을 내야지만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구에서 물질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가 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물질 교환은 일어나지 않지만 에너지의 교환은 일어난다는 점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봅시다. 외핵. 우리 지구 외핵은 직권이잖아. 외핵이 대류합니다. 외핵은 액체이기 때문에 대류하잖아. 외핵이 대류함으로 해서 자기장이라는 게 생성돼요. 지구의 직권에 외핵이 대류함으로 해서 자기장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왜 생성이 되는지 나중에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냥 외핵이 대류함으로써 생겨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고요. 어쨌든 자기장이라는 녀석은 어디에 뻗어 있다? 외권에 뻗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도움으로, 자기장의 영향으로 지구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준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40초 가운데 옆에 곁가지에 지구 자기장의 그림이 이쁘게 잘 그려져 있죠. 지구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이제 딱 어떤 예를 딱 들으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 끼치는 거요라고 말할 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 아까 했던 거 염류를 공급한다. 바다에다가 염류를 공급한다. 누가 누구에게 염류를 공급하는 거야? 직권에서 수권으로. 그래서 염류를 공급하는 거야. 좀 어려운 거 해볼게. 두 번째, 태풍이 발생된다. 태풍이 생겨난다. 태풍의 생성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태풍은 어디서 생겨나냐면요.
열대지방의 바다를 상상해.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태양에너지를 막 받으면 열대 바다가 막 증발될 거 아니야? 보면 액체였던 게 기체로 증발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품게 됩니다. 그 수증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품은 수증기가 자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생성된 게 태풍이에요. 태풍이 생성되는 과정은 어디서 어디로? 수권에서 기권으로, 그죠?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태풍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 것들. 태풍의 발생은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엘니뇨가 뭔지 알아요? 엘니뇨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갑자기 나오는데 엘니뇨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엘니뇨는 기본적으로 지구에 부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약해지면 봐봐. 어떤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쫙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지속적인 바람이 불면은 밑에 있는 바닷물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바닷물. 근데 이 바닷물이 열대지방의 바닷물이야. 이게 열대지방 바닷물이라서 이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려가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리죠. 이쪽이 이제 인도네시아 쪽인데 인도네시아 쪽에 뜨거운 물이 생성되면서 뜨거운 물에서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같이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어지고 여기서 비 내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원래.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우리 그쪽 남아메리카 쪽, 아메리카 쪽인데 칠레 이쪽인데요. 이쪽은 바닷물이 다 가버리니까 오히려 좀 서늘한 기후, 비가 잘 오지 않는 기후예요. 콜롬비아 이쪽에 속하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엘니뇨가 뭐냐면 이 바람이 약해져. 바람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일로 못 가. 바닷물이 못 가니까 뜨거운 바닷물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서 공기 상승하고 여기서 막 구름 만들어. 여기서 막 비 내립니다. 여기는 비가 안 와.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요. 비가 생전 안 오던 이 지역에 막 비가 내려서 홍수 피해 있고 이런 현상이 엘니뇨라는 현상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거야? 바람이 안 불면서 생겨나는 거죠. 기권이 수권에게, 그죠?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엘니뇨입니다.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엘니뇨다라는 거 일단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읽어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각 건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41쪽에 나와 있는 지구 시스템들이 생명을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냐, 또는 생물이 살아가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냐,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잠깐 볼게요. 자, 기권, 딱 하면 기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 오존층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권에서 비 내리게 하죠. 비 내리는 현상 때문에 생물한테 물을 공급하죠.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권에 있는 기권에서 유성을 차단해주죠. 유성을 차단해서 보호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첫 번째고요. 직권. 자, 직권은 어떻게 생물한테 영향을 주냐? 봐봐. 이상한 말이 써있어요. 우리 흔히 직권이 생명 유지에 어떤 기여하냐면 삶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상한 말이 써있습니다. 무슨 말이 써있냐면은 과거에 판게아가 분리되어서 해류가 복잡해지고 기후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직권이 생명 유지에 저런 기여를 했다는 얘기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썼던 고생대 말이 옛날에 모든 대륙들이 이렇게 남극 영도 90도죠. 남극 주변에 이렇게 다 모여 있었대. 남극 주변에. 그랬다가 이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쪽으로 가면서 중생대 근처로 가면서 이 모든 대륙들이 이제 현재와 비슷한 대륙의 모습으로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퍼져 나감으로 해서 원래 해류가 이렇게밖에 안 들었을 거야. 해류가 이렇게만 단순하게
흘렀던 해류가 이제 복잡하게 해류가 흘러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복잡하게 해류가 흐르면 기후도 굉장히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게 될 거고, 다양한 기후에 맞게끔 생물들이 진화했을 테니까 그 다양한 기후에 맞게끔 다양한 진화도 일어나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권의 변화 때문에 생물이 다양해졌다.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직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게 된 원인이 뭐다? 직권이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이동하면서 생물이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권은 어떤 기여를 하냐면요. 수권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지 못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으면 지구온난화가 훨씬 심했겠죠? 그래서 수권이 생명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다? 이산화탄소를 수권으로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좀 낮춰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물권이 생물에 어떤 영향을, 이건 생물은 그냥 써먹고 있어.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외권도 아까 얘기했죠. 외권은 지구 자기장, 생물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외권에 있는 태양하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매우 적당해서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말까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나머지 내용들은 정리를 따로 해서 알려줄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